이 상승장에서는 소외된 주식은 한 주도 사지 말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 시장 중심주 있죠. 반도체가 이제 수요가 둔화된다든가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봐고 체킹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제. 자, 코스피가 이제 6천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어쨌든 단기간 과도하게 급등한 것에 따른 주가 되돌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개인들이 많이 샀다고는 들었는데 어쨌든 개인들이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도 굉장히 클 거란 말이죠. 그거 다 팔고 있어요. 오늘만 해도 2조 2천억 넘게 매도를 했는데. 그런 매도세가 시대 상단을 좀 제한할 우려는 없을까요? 이제 모르죠. 그 개인들이 주로 매도하는 게 어떤 쪽인지. 네. 기관이 엄청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수 관련주를 이제 개인이 사면은 지수 방어 역할을 해주는데 네. 지수 상승을 저해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체로는 기관이 사는 종목하고 그 개인이 사는 종목하고 조금 종목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매수에는 분산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수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간 얘기해 주세요. 연기금 수급이 개별 종목보다 ETF를 핵심 통로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던데 코스닥 관련 ETF 투자는 유효한 좀 전략일까요? 그거 좋은 거죠. 네.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코스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ETF,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ETF 공부하고 ETF 투자를 많이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투자하는 방법, 레버리지 2배짜리. 네. 주로 이제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종목 고르기가 어려우니까는. 네. 그래서 반도체도 반도체 2배짜리 ETF들이 있으니까 그거 주로 하고. 뭐 ETF니까 좀 편하게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거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나와서 여기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제 찾아보니까 타이거 반도체 탑10 레버리지 ETF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가 있네요. 요게 거래량이 조금 더 많고, 네. 이제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요거를 하시려고 그러면, 지수 ETF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코스피 200 인덱스 레버리지 ETF가 있는데, 네. 그것도 2배짜리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근데 교육 받는데 3,000원 들어가는데, 이렇게 휴대폰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그거를 해당 증권사에 등록을 하면 돼요. 네. 교육을 받으면 이수 번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거래하는 증권사에 등록을 하고서 이렇게 주식처럼 그냥 매매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 ETF는 뭐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이런 데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참 잘 보셨는데 여기 보면 구성 종목이 있잖아요. 구성 종목.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거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제일 많이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거는 2배짜리니까는. 네.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고요. 앞에 거는 타이거 반도체 탑10. 1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ETF 분석이 들어가면 종목이 나오겠죠. 여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에 타이거 반도체 탑10, 한미 반도체, DB 하이텍, 솔브레인, 리노고, 원익 IP, 이오테크닉스, HPSB, 동진세미켓. 나머지 종목들은 좀 비중이 굉장히 좀 적고. 많이 거의 있긴 대부분 하네요. 압도적으로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으니까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이건 2배짜리니까는 네. 그래도 이제 얼추 수익률로 쫓아갈 수는 있죠. 이것도 역시 너무 높을 때 들어가면 이제 불편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다음에 또 어떤 섹터군이 급등할지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해주셨다가 다음에 어떤 섹터가 좋다 그러면 그쪽에 사도 돼요. 그러니까 방산주 섹터도 있고 방산주 ETF도 있고 로봇이나 뭐 피지컬 AI 관련 그쪽도 있고 우주항공 ETF도 있고 그러니까는 요즘에는 ETF 상품이 엄청 다양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ETF도 있고 그러니까는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살펴보고 투자하는 게 한 종목을 이렇게 종목을 선택을 하다 보면 리스크가 발생하잖아요. 네. 이건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도 좋고 주식을 공부하기가 종목 고르기가 되게 어려우니까는 ETF는 제가 적극 추천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시장 전반적인 측면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 제작과 뭐 또 미국 정치 이벤트 등 변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경계해야 할 최대 리스크는 뭘까요?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실적이 거기에 따라줄 건가 하는 거하고 어쨌든 반도체장이니까는 네. 반도체가 이제 수요가 둔화된다든가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봐고 체킹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그쪽에서 조금 이상이 있으면 지수도 떨어질 거고 지수가 조정을 받다 보면 그 다음에는 뭐 개별 주장이 또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일부 전문가분들은 주도주 같은 뭐 지금의 삼성자, 하이닉스 같은 추격 매수보다 낙폭 과대 소외 업종을 겨냥한 길목 지키기 전략 같은 것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런 투자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길목 지키기도 좋은 거예요. 순환매도 좋고 그러는데 네. 이제 시장에서 있죠. 그 어떤 거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지난해부터 그 지금장까지 올해 장까지 이 주도주 외에 비주도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외주, 소위 말해서 그런 거는 한 주도 사면 안 돼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순환매라고 하면은 금융주권에서 요번에 이제 상법 관련 그 3차 상법 개정안 때문에 증권, 보험 이런 게 이렇게 순환매성으로 이렇게 많이 돌았지만 다른 순환매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아까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석유화학이라든가 게임 업종 뭐 이런 것들은 순환매에 해당이 안 돼요, 전혀. 이 상승장에서는 소외된 주식은 한 주도 사지 말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 시장 중심주 있죠. 거기에 편승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증권주, 지주사들이 신고가 행진 펼쳤는데 지금 약간 차트 보니까 미래에셋증 같은 게 살짝 꺾인 느낌이 있긴 한데 증권주나 그렇죠. 지주사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이제 일정하게 조정받잖아요. 네. 그러면 괜찮다는 얘기죠. 여기 너무 갭상승해서 이격이 크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여기에서 뭐 하다못해 11선이나 뭐 21선 오면 이게 버리는 게 아니고 이때 다시 사서 릴레이팅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장을 언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1월 초순에 미국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세스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현대 아틀라스 로봇상을 수상하면서 로봇주들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로봇주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라갔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추가 상승이 있었던 거예요. 1월 달 중순까지. 그러고서 한 달 넘게 지금 로봇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매수 권역까지 왔어요. 이제 일부 종목은. 그리고 그때 무차별로 올라가서 경고를 받고도 올라가서 투자 유형까지 붙은 종목들이 이제 이번 주 말 되면 대부분 경고 해제가 돼요. 그러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가격 메리트도 생기고 그래서 다음 달 같은 경우는 로봇주들 중에서도 올라가는 게 생기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스페이스 X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최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급등세를 많이 보였거든요. 그것들도 이제 과도하게 올라가 보니까 이제 조정을 받는 중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다시 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가격 부담 때문에 이제 많이 부담스러웠던 게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조금 위험이 좀 덜해지는 그런 식의 이제 순환매 그거는 가능하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해에도 로봇주가 계속 올라간 게 아니고 지난해 상반기에 그 로봇주가 반짝이었다가 한 4개월, 5개월 쉬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11월 달부터 로봇주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많이 부담스러웠던 거고. 근데 스페이스X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6월 달에 상장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격 메리트가 생기면 다시 한번 이제 그때 돼서 한번 수익을 내주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 가격은 무조건 아무리 좋아도 많이 올라가면 부담스러우니까. 네, 그래서 하반기는 이제 그때 가서 보는 거고. 네. 제 생각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올라간 것들은 조금 부담스럽고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그 재료는 희석되지 않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떨어져서 혹시 61선까지 떨어졌다든가 그럼 충분히 매수할 만하죠. 이제 말씀하신 로봇주 같은 우주항공 같은 섹터에서는 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원래 그 로봇주 그 우주항공임은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게 다 스페이스X 관련주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요번에 많이 올랐던 게 이 스피어 같은 거거든요. 스피어. 네. 10,000원 밑에 있다가 46,000원, 7,000원까지 올랐는데 이거 봐요. 이게 10,000원 밑에 있다. 이렇게 많이 올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그렇죠? 많이 올랐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많이 떨어져서 저는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다시 또 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건 진짜로 제가 너무 일찍 사가지고 여기서 샀는데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선조를 해야지 뭐 어떻게 이거를. 그래서 이때 봤어요. 네. 이때 보고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스페이스X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 싶어서 여기서 많이 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큰 손해 보고서 했더니만 이제 이때 다시 나온 거예요. 이때 이제 다른 거로 수익을 냈는데 이것도 이제 스페이스X 관련해서 거의 대장급 주식이고 많아요. 종목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서 네. 어떤 때는 이게 또 대장 역할을 했어요. 미래에셋 투자 벤처. 네. 여기는 이제 4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뭐 10배 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스페이스X에. 이것도 여기에서 보면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이게 이제 떨어지는 중이죠. 그래서 스페이스X 관련주들도 다 떨어지는 중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떨어지면 한 번씩,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거하고 똑같아요. 로봇주하고. 네. 로봇주들도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로봇주들도 한번. 오늘은 로봇주들이 꽤 많이 올랐네. 현대무백수가 아마 오늘 저녁에 이제 경고가 해제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난번에 엄청 많이 올랐다가 또 그래프를 한번 보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 봐요. 계속 이렇게 떨어진 거 있잖아요. 한 달가량 떨어진 거예요. 전부 다. 네. 로봇주들이. 그래서 이제 가격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일선 근처에 오면 이제 매수 메리트가 있으니까는 이제 이렇게 개별로 살펴보면 이제 괜찮은 종목들이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슈로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거에 집중을 하고 해성옵티스 요거는 이번 달에 뭐 사상 최고 매출이 발생할 거라고 아까 보도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급등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저가권에 있는 거 이거 봐요. 여기서 막 갭상승하고 갔잖아요. 엄청 많이 한 달 내내 떨어진 거야. 한 달 내내. 한 달 내내 떨어졌는데 여기 오니까 60일선이 근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매출이 좋대. 영업이익이 좋대. 그러니까 뭐 이게 오늘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점으로 상한가 가고 그래서 경고 먹고 또 가고 막 그랬는데 떨어질 때 이렇게 한 달씩 떨어져요. 회복되는 데는 2, 3일 만에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광범위하게 일반 투자자들은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 같은 거. 그래서 망하지 않을 회사, 또 상폐되지 않을. 이번에 동전주들 없앤다 그랬으니까 또.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가지고, 정책에 따라가지고 살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수익 날 것들이 많이 있겠죠. 지금 이제 로봇이라든가 우주항공에서도 종목을 좀 찾아보면 좋은데, 그럼 반도체도 당연히 포함해서. 그렇죠. 반도체. 올해 상반기 그럼 2월부터 지금부터는 이제 3월부터죠. 이제 2월 말이니까. 3월부터 뭐 유망 섹터로는 이 중에서 좀 찾아보면 될까요? 그럼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원래 지금 경고가 붙어서 제대로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네. 이것도 이제 스페이스X 관련인데. 21선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는 조금 더 있어야지 그 경고가 해제되는 절대 가격이 저가니까는 요거는 이제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상한가 치고 쭉 올라가서 3,100원까지 갔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잖아요. 그렇죠? 7천만 주식 거래. 요즘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올라간 것들 중에서 보면 대원전선 1억 주가 넘게 거래가 돼요. 1억 주가. 그러니까는 어제 상한가 가고 네. 오늘 미국장이 폭락을 하니까 아침에 마이너스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더니만 끌어올려서 25%까지.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수반돼요. 횡보하다가. 이거는 이제 전압기, 변압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북미에서 변압기 수주 뭐 그 얘기 있다 보니까 변압기 관련 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그래서 저런 것들도 많이 조정을 받아야지 이제 가능하죠. 그러니까는 많이 보고 많이 이렇게 하면 종목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또 증시 예탁금이 100조 원대로 복귀하면서 은행 예금이 증권가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고요. 지금 부동산도 주춤하거나 뭔가 떨어지는 조짐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이런 폭발적인 유동성 유입이 시장의 흥분 임계점을 넘어서는 신호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요,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는 그 부동산 틀어막고 부동산이 너무 급등을 하니까는 진짜로 뭐 젊은 층, 특히 젊은 층에서 네. 그 서울에서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다.
이생망이라 그러잖아요. 이생망. 네. 그 말을 많이 듣거든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저는 어차피 뭐 나이도 먹고 우리 김 작가님도 또 자가가 있고 막 네. 그러지만은 진짜 젊은 사람들이 절망을 하죠. 절망을. 그 주택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고 삶의 중요하죠. 어떤 기반이고 터전인데 네. 그게 너무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네. 그래서 그 부동산을 좀 틀어막고 그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좀비 기업이라는 일명 그렇죠. 그런 거 해서 그 제가 과거부터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일찌감치 상장 폐지되는데 전환사채 그냥 계속 발행을 하고 네. 연명하는 기업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피 같은 그 투자자들 돈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소진시키는 그런 기업들은 그거 아주 잘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금리도 낮아지고 네.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이 투자의 시대 아니에요. 지금 투자의 시대. 그러니까는 환경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긴 해야죠. 그래서 예탁금이 많이 있는 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염려하시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과거에 보면 그래서 과거에 보면 주식시장에 돈이 막 들어오고 투기적으로 그때는 투기적인 게 많았었죠. 시대가 지금하고는 네. 조금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부동산도 원체 잘 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긍정적인데 네. 투자자들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지금 지수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사긴 사야 되는데 근데 지금 조심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꼭대기란 말이에요. 다. 그렇죠. 모든 주식이. 모든 주식이 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차 잘못하면 10% 20%는 금방 빠져요. 그냥. 제가 방금 전에 그 차트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니까는 그 얼마 전에 올라갔던 이제 로봇 관련주나 또는 그 스페이스X 관련주 한 달 내내 떨어지는 거 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잘못하면은 고점 주식 가격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빼놓고선 다 고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차 잘못하면 10% 20%는 금방 빠져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주식도 그러니까는 자기에게 맞는 거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10만 원에서 이제 소폭 빠졌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것도 고점권이거든요. 다 고점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주 같은 게 다 고점권이라 참 무섭거든요. 여기 고점에서는 그래도 밀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정도에서는 사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여기 치고 올라가나?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저도 모르겠어요.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예, 저는 못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못 치고.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이렇게 돌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확 떨어지지는 않고 여기도 여기까지.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60일선 있는데 일봉상. 지금 같은 때 마음이 급하다고 그냥 아무 주식이나 사면 손실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어쨌든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싶으면 그 사이에 또 다음에 기회도 올 수가 있으니까는 공부하셨다가 그 ETF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조금 사놓고 있다가 그게 사놓은 게 많이 떨어지면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조금 기다림이나 냉철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